일본 경제가 힘든데도 젊은 사람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찾고 있는 것인가요? 한류 콘텐츠를 많이 찾게 된 이유는 물론 그 2004년에 그때 배현준의 교류연가 이게 시작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요 코로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집에 많이 있었던 일본인들은 넷플릭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유행한 것은 사랑의 불시작이라든가 이태원 클라스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서 한류 콘텐츠의 매력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류 콘텐츠는 그 일본 콘텐츠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하나의 드라마 50분이라고 하면 그 50분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을 또 금방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거의 모든 한류 드라마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밤을 새우면서 본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한국 콘텐츠에 많이 빠진 일본인들이 또 한국말도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게 된 분들이 많다라고 일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MZ세대가 K-팝이나 드라마를 보려고 한글까지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류 콘텐츠, 한류 드라마라든가 K-팝 그거는 그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K-팝은 옛날에 일본에 간 그 한국의 가수들은 일본말로도 불렀지만 지금은 뭐 한국말로 그냥 부르거든요. 한류 가수나 또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말이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일본에서 한국어 학원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원에 온 사람들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동기를 물어보면 대충 뭐 비즈니스라든가 그런 것보다 취미, 한류 콘텐츠, 한류 드라마, K-팝 이거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말을 배운다라는 동기 자체가 드라마, K-팝, 그 다음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말은 일본말하고 어휘라든가 비슷하다. 어순이 또 거의 같다. 그러니까 배우기 쉽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있어가지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타운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 안에서도 코리아 타운을 찾아가지고 가면 거기에 식당들이 많고 여러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 안에서도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게 된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안에서도 한국말을 배우면 또 한국 사람들도 만나서 그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말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한국말이 일본 안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괜찮아 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요새 진짜 라든가 이런 말도 씁니다. 이게 일본말화 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일본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도 확인이 됩니다. 도쿄 중심가가 코리아타운처럼 변할 정도로 한국 간판과 음식 제품이 퍼진 것은 일본인의 취향이 바뀌어서인가요?
아무래도 코리아타운에 가면 거기에서는 식당, 레스토랑, 그리고 옷가게, 그리고 그 K-팝 스타들의 여러 가지 그 제품, 굿즈라고 하죠. 그것을 또 판매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일본말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말로 간판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코리아타운에 들어가면 거기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상업적인 의미도 있고요. 하나의 더 문화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 가까이에 있는 그 신오쿠보에 가면 그러한 코리아타운이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사카 쪽에도 있고, 근데 저는 뭐 그런 신오쿠보에 가끔 가기도 했는데 그 거리에 들어가면 진짜 한국 같아요. 사람들이 또 한국말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 TV 화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화면은 한국의 스타들의 연기하고 있거나 혹은 노래하고 있거나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런 것을 그 화면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더 거기에 들어가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워보고 싶게 되고요. 그리고 자르테는 한국 음식점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속에서 한국 문화는 사실 일본 문화의 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인식됩니다.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적으로 한국을 좋아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많은 일본인들이 그 한류 문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것은 역시 한류 드라마 그리고 K-팝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먼저 비주얼이죠. 비주얼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한류 스타들은 남자들은 180cm를 넘는 굉장히 큰 키. 일본에서도 물론 180cm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의 한류 스타들은 그것은 보통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아이돌들을 봐도 그렇게 또 키가 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룩스라고도 하죠. 비주얼. 이것 때문에 또 얼굴 자체도 굉장히 미남이고 또 그 왕자님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류 스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류 드라마를 보면 특히 일본하고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여성들의 차이입니다. 한국 여성들을 그 일본 안에서는 역시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만 많이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들은 일본 여성의 거의 볼 수가 없는 적극성 그리고 능력이 있는 모습. 물론 일본 여성들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굉장히 바르바르하게 남자 이상으로 그 활약상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 일본 안에서는 일본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거의 볼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한국의 그러한 한류 드라마 속에 있는 여성상 한국에서 보면 뭐 그게 많으니까 그렇게 그 특수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일본 여성들이 볼 때 와 훌륭하다 멋지다 그렇게 느껴가지고요 반해버리는 거예요. 일본 여성이 한국 여성에게 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류 드라마 특히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굉장한 큰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굉장히 활발하게 또 여성들을 리더하는 그 고등학교 안에서의 비주얼, 룩스도 아주 괜찮은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 고등학생들을 굉장히 많은 그 학교에 여학생들이 따랐어요. 그거는 일본 여성들은 말하자면 멋있고 또 남자 같은 여성을 좋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자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본에서 말할 때 남자같이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그 지도력 있고 이 여성을 좋아하고 한국의 드라마 속에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아주 열중하게 그 드라마를 보게 된다. 그렇게 일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역시 키가 크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배려심이 많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하기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예를 들면 연애 시절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류 드라마에서 보이는 한국 남자들의 모습은 그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일본 안에서 일본 남자들에게 그런 거 못 느끼는 일본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 남성들이 실제도 많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정이 많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이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한국 남성이에요. 그런데 일본 남자들은 사무적이다, 뭔가 재미없다, 오히려 가부장적이고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고 막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국 남성들하고 좀 한 번 정도는 가까이 친구 같은 관계를 갖고 싶다. 근데 괜찮으면 결혼해도 된다. 이런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결혼한 이후는 조금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남성들도 일본 여성은 순종하고 다 따라온다라고 이미지가 있는데, 결혼한 이후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일단 1대1로 만난 이후는 상대를 잘 봐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성이 한국으로 관심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한국 남성도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한국 남성이 대단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류 드라마에서 본 한국 남성들이 그게 하나의 모델이죠. 한국에 그런 남성들이 많다고 굉장히 느끼는 것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일본 남성들은 좀 차갑고 사무적이고 함께 데이트해도 타치페이를 하고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국 남성들이 애인하고 데이트를 해서 타치페이 하는 남성이 없잖아요. 일본은요, 진짜 애인끼리라고 해도 타치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성이 좋다, 그렇게 소문으로도 그렇게 들으니까 일본 남성보다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더치페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화인가요? 한국에서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타치페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주 옛날에부터 타치페이라는 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어른들도 다 했고요. 근데 한국은 그러나 오랫동안 식사하러 가면 어떤 한 사람이 다 식비를 내거나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연인끼리는 당연히 남성이 내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연인끼리라고 해도 타치페이를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 남성 아니다. 모든 면에서 여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준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은 일본인보다 한국 남성이 좋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한국 남성처럼 여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남성은 없다. 그렇게 일본 여성들이 믿는 것 같아요. 물론 연애 시절은 그런 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 남성들은 이벤트를 많이 해준다 이거예요. 만나서 100일째이면 뭔가 이벤트를 해줘요.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거나 깜짝 선물을 주거나 깜짝 어딘가 짧은 여행을 가주거나 이런 거 오늘은 기념일이다 라고 하여서 100일째 뿐만이 아니라 만나서 1년이 됐다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해줘. 일본 남성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비교해도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네, 되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산다. 이게 일본 여성들의 느낌이고요. 한국에 오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게 이벤트다.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일본은 매일같이 그냥 일하고 있다. 그냥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한국이 좋다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 여성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나요? 일본에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투라든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현모양처라는 모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결혼하면 카사 같은 것을 서로 합의해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의 분담 부분이 잘 되어 있어요. 요새 젊은 일본 부부들은 그런 것은 잘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직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무래도 일본의 남성들보다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아직은 여성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라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를 내는 세계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 세계에 120개 정도의 나라를 비교를 하면 일본은 112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여성의 권리가 지켜주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러한 결과가 사실상 나와 있고 또 일본 여성 정치인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가 여성으로 총리가 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여성 정치인이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한국의 여성 대통령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고요. 여러 면에서 여성의 권리가 일본 이상으로 한국에서 지켜지는 그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회식 문화도 지금 한국은 거의 회식 싫다고 하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여성들이 특히 회식 중에서 남성의 이상한 행동을 한국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있다고 하면 거절하기도 어렵고요. 또 일본 여성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시골이 좋다라고 하여서 시골에 시집 갔다. 우리 남편도 도시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돌아갔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 실제적인 성희롱이 아니라고 해도 말로 하는 성희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후진국이에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 여성들은 한국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일본보다 좋은 것이다. 그런 인식을 일본 여성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여성과 한국 여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새는요, 한국 남성하고 일본 여성의 매칭하는 사이트가 몇 개 등장했습니다. 그거는 일본에 사는 한국 남성하고 일본 여성의 커플이 시작돼 가지고요.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성 중에서 일본 여성을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여성은 선량하다. 비교 대상 있죠. 한국 여성보다 선량하다. 그렇게 오히려 한국 남성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한국 여성이면 한국 남성을 굉장히 여러 면에서 구속을 한다. 한국 여성의 말에 따라가지 않는 한국 남성, 그러니까 한국의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없다.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스케이트 선수하고 결혼한 일본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여성 스케이트 선수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일본 남편이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우리 부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여러 한국의 남성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렇대요. 우리 마누라가 가장 무섭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제가 들어가지고 우리 집도 약간 비슷한데 똑같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게 아니에요. 일본 여성들이 예를 들면 늦게 돌아왔다 남편이.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아주 불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사회 생활로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성을 구속한다고 할까? 이게 참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네. 이게 일본 여성하고 한국 남성이라는 커플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매칭 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여성들이 선량하다. 너무 여러 가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일까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은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표현을 하는 시간적인 타임 레그가 있는 것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여성들은 10년, 20년 후에 불만을 크게 말하고 또 옛날에는 황혼 이혼이라고 했어요. 일본에서 유행했죠. 이거는 남편이 퇴직하여서 퇴직금을 갖고 돌아온 그날에 우리 이혼하자라고 일본 여성이 말한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참았다라고 하여서 퇴직금의 판은 가져야 되니까 그때까지 참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그렇게 지독하게 참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이만 있는 것이지 사람이니까 느끼는 감정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특히 한국 남성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면 잘 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한국 남성하고 일본 여성들이 맞는 커플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남성은 리더십이 강한 분이 많잖아요. 일본 여성은 그렇게 리더십이
강하지 않습니다.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한국 여성이면 리더십이 더 강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한국 남성하고 한국 여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리더십이 강한 여성이면 또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따라가는 거죠. 다카이치가 바로 전향적으로 리더십이 강한 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그리고 지지율이 높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일본 여성하고 한국 남성 그런 면에서는 좀 한국 남성이 말하자면 그 플러스 양적인 존재이고 일본 여성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적인 양음의 양성이라는 그러한 면에서 서로가 이제 맞는 거죠. 차속같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일본 여성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해도 되는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여서 자신의 주장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일본 여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남성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게 맞구나 라고 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한국 남성들에게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추천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결혼이라는 것이 기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어디에서 키우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혹시나 이혼이 될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쪽인가가 맞닿아야 되는데 그 경우는 나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남성 여성의 경우만 생각하면 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생겨서 또 기타 결혼 생활은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모든 거 괜찮다라고 하여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책임을 지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전체성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또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대단히 저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일본 내의 내용 그리고 한일 관계의 내용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또 불러주시면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